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요즘 MZ세대의 바람이 샥 불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전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정치권의 새바람, MZ의 물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경기도 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캠핑 손님은요, 경기도 의회 MZ세대의 대표주자, 최연소 주인공, 이자영 의원과 함께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의회 대표 MZ 정치인 에너지 팡팡 이자영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에너지 팡팡. 지금 의원 활동하신 지가 한 7, 8개월 되나요? 네, 한 8, 9개월 8, 9개월?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았죠? 쉽지 않지만 이겨내고 뚫어내고 있습니다. 팡팡. 99년생입니다. 네, 우리 나이로 25살. 네. 정치 왜? 놀아야죠. 그냥 이렇게. 왜? 저는 사실 정치는 고등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저도 원래는 평범한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또 고등학교 때 장애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예. 그런 활동을 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데 국민은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발을 들이게 됐죠. 국가란 무엇인가? 플라톤의 저서 같은. 안 읽어봤는데 국가가 뭐예요?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생각한 것 자체가 와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뭐 국가에 대한 학교도 정의를 못 내렸던 그 시절에 본투비 정치인이시네요. 소위 저 같은 약간 이제 슬슬 나이를 먹는 사람이 이런 얘기야. 25살이면은 내가 첫사랑에만 성공했어. 의원님 같은 딸이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혹시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한 100번은 듣는 그쵸, 것 같습니다. 듣죠?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 어. 어른? 순화해서 말한 거죠. 지금? 꼰대. 생각이 좀 다른 어른?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정치에 대한 관심,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확 나를 끄집어 가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뭔가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은데 관공서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늘 민원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도 제가 집이 광주인데 광주시청이나 이런 관공서에 전화를 하다 보니 블랙리스트 민원인이 될 정도로 뭔가 개개인 혼자서는 목소리를 내고 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사회에 표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네. 정당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자라고 네. 해서 이제 정당에 가입을 하고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당을 몇 살에 그럼 가입을 하신 거예요? 정당은 20살에 딱 가입할 수 있자마자 가입을 했어요. 20살이에요? 네. 전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 한번 목소리 한번 내보겠다. 네. 정당을 가입했는데 또 주변에서 분명히 편견이 있을 것 같아요. 에이, 20살이 무슨 정치를 안다고. 편견. 맞서 싸워야 되는데. 네. 팡팡.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20살에 정당에 가입을 하다 보니 당의 어떤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아직까지 어리다는 시선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아서 예. 조금은 이제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좀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방황도 했지만 점점 저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주권자로서 세상을 바꾸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계기들을 자꾸 만들어냈고 그걸 통해서 좀 나름대로 증명하고 인정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해요? 어려운 길인데. 20살부터 막 친구들은 막 널고 막 그냥 막 MT 가고 이랬을 텐데 20살부터 정당인의 길을 후회 없습니까? 후회는 사실 없고요. 네. 네, 뭐 가끔가다 아쉬운 점들은 있죠. 어떤 것들이? 뭐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뭐 어디 여행 가자, 놀러 가자 이렇게 했을 때도 같이 가고 싶지만 일단 주어진 일을 먼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책임감 있는 역할들을 먼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하고 좀 놀러 가면 좋을 텐데 주변 반응이 어때요? 내 친구 도의원이야. 내 친구 정치인이야. 25이면 이제 막 이력서 돌리거나 지금 이제 아직 뭐 또
복학해서 또 공부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주변의 시선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 이게 뭐라고 하나요? 표현을. 예. 일단은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거에 출마해서 나왔을 때 선거 공보물을 보고 연락 온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야야야야, 너 나왔어. 이게 너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 굉장히 신기하고 예. 내 친구가 정치인이 된다니 뭔가 굉장히 좀 얼떨떨한 그런 신기하죠.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어쨌든 사회를 바꾸는 거는 제 직업적인 역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고 또 네. 친구들과 있을 때는 뭐 또래의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내 주변에서 열심히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어떤 위로나 도움 받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네, 위로와 어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 저는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온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청년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제가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친구들이 직접 경험한 일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주변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 네네. 정말 더 힘을 받고 감사하게 이걸 정치의 역할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어때요? 아우 내 딸 정치인 이자형 뭐라고 하세요? 사실 부모님은 제 직업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시긴 해요. 어떤 직업을 갖는가 보다도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늘 이제 겸손하라라는 말과 함께 주어진 권한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해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주세요. 부모님이 팍팍 밀어주시는군요. 저를 가장 응원하는 제 1군? 네.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 큐. 엄마 아빠 고마워 힘낼게. 자, 어쨌든 젊음이라는 건 고민도 많이 하는 그런 세대지만 요즘 청년들 참 고민 많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생각하기에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고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뭐 일자리면 일자리, 주거면 주거, 굉장히 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지금 청년들이 놓여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청년들한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주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최근에 전세 사기를 맞은 피해를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목돈인 사기를 당하는 이런 전세 사기 문제가 많은데 경기도도 많아요. 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는 비율이 확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서울에서 청년 공공임대주택 50가구를 이제 청약을 하겠다라고 모집을 했는데 경쟁률이 418대 1이었다고 해요. 서울에서요. 거의 2만 500명 가량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거고 그만큼 청년들이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 네네네. 아직까지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다 여실히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분명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있을 거고 이분들을 발굴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뭐 법률적인 고민이라든지 뭐 심리 상담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굉장히 각자 입장이 달라요. 네.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인 환경, 뭐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인근 역세권인지 아닌지 그런 여부들, 그리고 실제로 크기 규모, 인근의 생활권 이런 문제들도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한다는 건 그만큼 청년들의 불안함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을 해가지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도 전 정부가 청년 공공임대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지금 김동연 지사님은 어떻게 추진하는 게 있을까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청년들의 어떤 공공임대주택 문제 잘 지었고 적재적소에 잘 딱 지으면 청년들은 다 혜택을 볼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다 예산 문제고. 야, 이거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을 향한 어떤 정책들 이런 걸 많이 하겠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반영될 수 있을까?
진짜 청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지방선거 때 청년 지방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돼서 전에보다 청년들이 제도권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지만 이거는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 당사자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론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 제도권의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청년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시민사회 영역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우리 제도권 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청년위원들이 몇 분이시죠? 일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합쳐서 3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명? 네. 오, 그래도 꽤 많이 입성하셨네요. 네, 꽤 많이 그 입성했습니다. 정당에서 볼 때 청년의 기준 나이는 몇 살까지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만 45세 이하로 알고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청년 의원들이 좀 많은 그런 만 부분도 45세. 있습니다. 네. 저도 청년이네요. 만이니까. 저도 청년입니다. 딱 덕거랬습니다. 아, 사건인가요? 그런데 지금 연령이 나서 그런데 청년을 딱 정하는 기준, 나이 기준이 다 달라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39세까지로 되어 있고 어떤 지자체는 35세까지다. 또 세금으로 따지면 29세까지다. 네. 여러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청년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사회에 좀 일찍 진출을 하기 때문에 한 29, 30 정도의 나이가 되면 가정을 꾸리고 그렇죠, 아이를 그렇죠. 출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 요즘은 사실 점점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고 40살이 돼서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한다거나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런 캥거루족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네. 아무래도 좀 청년의 나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또 각 지자체마다 또 다 다르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으로 농촌으로 갈수록 청년의 인구는 이 연령은 높아지겠네 사실은. 그래야 또 정책도 펼치고. 아까 캥거루족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혼자 사십니까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사십니까? 저도 아쉽게도 캥거루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진출을 좀 못했고 독립을 못했는데 네네. 하루빨리 저도 독립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상임위 한번 들어볼게요. 상임위원회가 어떤 상임위원회죠? 저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이에요. 교육행정위원회. 요즘 어떤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학교, 학부모, 그리고 교사 이 학교의 3주체가 교육의 3주체가 어떻게 하면 각자 목소리를 교육 제도 안에서 잘 녹아내고 반영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교육의 3주체요? 네, 교육의 3주체가 학부모, 학생, 교사. 3주체? 네, 3주체인데 예. 사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교사의 어떤 권한이 가장 강하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육의 주체로서 많이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데 지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하나는 학교 운영위원들의 협의회를 네.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는 각 지역에서 이제 학교 운영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 지역 공동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아쉬운 점은 이것을 아직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인 조직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뭔가 스터디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하는 데 있어서 다 자발적으로 자부담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도 이런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신경을 쓸 수 있을지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들도 그냥 수동적으로 수업만 받는 게 아니라 학교의 주체로서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조금 가입을 시킴으로써 학교가 운영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본인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학교 운영 협의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이 주체였거든요. 학생 네가 뭘 알아?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교 오는 거를 좀 지양했습니다. 오면은 왠지 치맛바람 일으키는 것 같아서. 예, 저희 어머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근데 요즘은 보세요. 이장현 님도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하시고 굉장히 주체적인 그런 습관을 길들였잖아요. 네.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주체적이잖아요. 학교 운영회를 그렇게 잘 제도화시켜서 네. 협의회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렇게 앞으로 갈 예정인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 부서라면 어디입니까? 학부모 시민협력과라고 교육청에 예, 예. 산하에 있는 학부모 시민협력과랑 일단은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혹시 지금 비례대표시지만 살고 계신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학교 주변에서 그런 협의 활동들이 좀 펼쳐지는 공간이 있나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교가 주체적으로 이제 워낙 활성화된 지역도 있겠지만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학교의 활성화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인근 학교들과 어떤 연합체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주셔서 네네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딱 말씀하실 때 사조직이라고 하니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뒤에서 막 그죠? 선생님들 막 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규정상에 이제 없으니까 이제 사조직이라는 사조직하니까. 표현을 썼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서로 선생님만 주체가 되는 게 학생하고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학교는 진짜 그 지역의 핵심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신경 쓸 일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팡팡. 네. 그리고 의원님 그 경기도의 쓰레기 환경 연구회 네. 회장님이세요? 네, 회장을 맡았습니다.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쓰레기 환경. 회장님. 설명 중에 쓰레기 환경 연구회. 네, 쓰레기 환경 연구회는요. 예.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을까 관련해서 뭐 조례 재개정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5년이 되면 수도권에 이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돼요. 2년도 안 남았네요. 네. 지금은 사실 인천에 예. 92년도에 지어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서울, 경기, 인천 세 가지 지역이 함께 거기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2025년이면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럼 포화 상태가 되게 되면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알아서 쓰레기를 처분을 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 경기도 내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 곳도 많고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경기도가 먼저 설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원순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쓰레기 저감 연구회로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중요한 것 요즘입니다. 같아요. 확실히 이제 MZ세대시니까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되실 텐데 쓰레기가 가득한 지구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성세대야 이제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 그런데 아니 미래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깨끗한 지구로 가야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메리츠가 이제 2025년도면 2026년. 26년 네. 포화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도 이 포화 상태면 누가 어느 지자체로 갑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작년에 환경부에서도 공모를 한 차례 냈어요. 근데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곳 어디냐 이렇게 공모를 냈는데 네.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안 하겠죠. 서로 다 기피하는 현상들이 네. 발생하고 있고 이건 물론 주민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도 맞지만 좀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야, 이것도 선택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힘들겠네요.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구 활동 많이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강연도 실제로 받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 각 지역을 보면 지하에는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이런 데가 되어 있고 지상에는 주민 친화 시설, 네, 축구장 같은 거. 축구장, 수영장, 맞아요. 전망대 이런 시설들을 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예. 곳도 직접 견학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타 시도와는 다르게 또 분리 배출을 하고 저희들이 순환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를 네,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경기도를 만들자.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를 다 떠안고 있습니다. 어깨가 지금 무겁습니다. CG로 돌덩이가지고. 여러분 이자영 의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 인생의 인문학 시간입니다. 어때요? 이제 살면서 이제 정치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또 정치 펼쳐나가야 되는데 아까 청년 얘기했는데
우스갯소리로 25살이잖아요. 네. 정당 기준으로 5선을 해도 청년이에요. 20년 후에. 네. 저는 한갑 넘어요. 아, 정말요?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인생의 철학,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내 인생의 인문학, 시, 소설, 영화 다 좋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음악을 선택하겠습니다. 음악 중에?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투모로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사실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역시 MZ세대는 다르네요. 의원님들 나오셔서 아무래도 트로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BTS 투모로우 한 4, 5년 전 곡이죠? 초창기 곡으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거의 초창기 곡이고 한 4, 5년 됐는데 맞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방탄소년단이 유명해지기 전에 좀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에 썼던 곡이라고 알고 있어요. 가사가 굉장히 뜨끈뜨끈해요. 네. 어떤 가사를 기억에 남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먼 훗날에 넌 지금의 널 잊지 마. 지금 네가 어디서 있든 잠시 쉬어가는 것일 뿐 포기하지 마.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 가사가 정말 제 마음을 많이 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야. 멍 때리다가도 싹 쓸려가. 트러스트.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잘하죠? 네. 저도 MZ세대는 아니고 전 X세대거든요. 환상 속에 서태지 와이드.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 정확하죠? 제가?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BTS 좋아해요. 해가 뜨기 전에 가장 뜨겁다, 화나다, 어둡다. 네? 아이고 나이 모르게 헷갈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맞아요. 그게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네, 너무 와닿았어요. 음. 그래서 제 사실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빛을 발하지 못할 수 있지만 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성과가 빛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럼요.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10년 후, 20년 후 이제요. 어떤 의원으로 남겠다. 카메라 보시고 포부 부탁드립니다. 네.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10년 후고 20년 후고 경기도민들에게 확실한 내 편이다라고 기억이 되고 싶어요.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힘듦과 고난이 있을 텐데 그때 편하게 주변에서 떠올릴 수 있는 내 주변에 이자영이라는 경기도의원이 있었지, 이자영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지, 저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볼까? 라고 편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변함없이 경기도민들의 든든한 힘이 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지영 의원님은 청년이십니다. 45. 캠핑 토크 어떠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벌써 시간이 예. 끝났다고 해서 너무 아쉽고 네. 사실 더 많이 떠들고 가고 싶은데 이 에너지를 아주 조금밖에 발산을 못한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런 아쉬움도 네. 있지만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단란하고 또 아담하고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에서 또 제 이야기도 많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네.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0년, 20년 중에 자주 오실 거예요. 자주 불러드릴 테니까 많이 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부러 꾸미지 않아도 활활 타오르는 게 청춘이잖아요. 마침 또 봄입니다. 우리 이재영 의원처럼 그 청춘의 파워로 경기도에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정 토크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